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증여나 상속은 대체로 부동산과 주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팔아서 현금을 받는 것이기에 금액에 크고 작음은 있지만 세금을 내는 현금을 마련하는 고민은 별로 없죠. 하지만 증여세나 상속세는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는 게 매우 큰 숙제입니다. 납부할 세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세금을 준비하기 위해 부동산 등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급하게 처분하려고 하면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겠지요. 또 처분하려고 하는 자산이 사업용 자산이라면 나중에 경영 악화 등의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가업승계의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상속세 중 일반 상속의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입니다.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혜택이 좀 더 커서 거치기간을 포함 최장 20년입니다. 연부연납을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의 성공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이지요. 여기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함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과 가업상속공제는 받지 않았지만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최장 20년이란 항목은 2023년에 좀 더 완화된 내용입니다. 증여세의 일반 증여의 경우에 연부연납 기간은 5년입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길게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한 방편이지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있겠지요. 우선 증여세나 상속세의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 연부연납의 세액의 120%에 해당하는 납세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조건을 맞춘 후 과세표준 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 되고 국세청은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납세자는 분할 납부할 세액에 대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산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부동산 등을 말합니다. 담보 설정 금액은 통상 납부세액의 120%이지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10%만 설정합니다. 이 중 금전이나 국채 등의 유가증권과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이 보증한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청 즉시 연부연납을 허가해 줍니다. 연부연납은 내야 할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기에 남은 세금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대출 상환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연부연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체납, 파산 선고, 법인 해산 등으로 연부연납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등이 해당되며 과세당국은 연부연납을 취소하고 그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20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의 거치기간을 사용하면 10년이 되는 날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11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거치기간이 없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한다면 당해 연도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최대 21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업상속이라 함은 당연히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가업을 상속받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요건을 살펴보죠.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9조 4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고, 두 번째,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고, 세 번째,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20년간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일종의 국세청이 담보대출을 해준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하였죠. 대출에는 당연히 뭐가 있죠? 이자가 있겠죠. 단지 연부연납 제도에서는 이자라고 하지 않고 가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산금 이자율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2017년 시기에는 연 1.6%를 적용하다가 최근 금리가 올라가서 현재는 연 2.9%입니다. 그래도 대출 이자보다는 훨씬 낮죠.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연부연납으로 분할 납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은 최소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시 매년 납부할 세액은 총 세액을 연부연납 기간 플러스 1회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상속세액이 10억 원이고 10년간 분할 납부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10억 원을 11회로 나눈 금액을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매년 자녀 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2.9%씩 추가됩니다. 가업상속의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거치기간이 있죠. 만일 상속세액이 10억 원이고 이를 10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10년이 되는 날부터 10억 원을 11회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 거치기간이 없이 20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고자 하면 총 세액을 21회로 나눈 금액을 매년 납부하면 됩니다. 당연히 가산금이 포함되고요. 자, 이번 영상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두 번째,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것. 세 번째, 연부연납 기간은 증여세의 경우 5년, 상속세의 경우 10년, 가업승계의 경우 증여세는 15년, 상속세는 20년. 여기서 거치기간이 10년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연부연납도 세액 대비 담보가 취약하거나 아니면 지정된 날짜에 연부연납 세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부연납 세액은 총 세액을 납부기간 플러스 1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출 이자와 같은 가산금은 2.9%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연부연납에 대한 이해는 거의 다 한 셈입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대표님들이 이런 정보를 취득하여 보다 편안하게 증여와 상속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